저는 평생 경찰로 일하며 1억 원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참담한 결말 전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추석 준비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대호입니다. 올해 65살이고 올해 초 경찰관에서 퇴직했습니다. 35년간 경찰서에서 근무했어요. 사기 사건부터 각종 범죄까지 정말 많이 다뤘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3억 원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치고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아내 순애와 저는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러게 고생 많이 했어. 이런 대화를 나누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올해는 손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러게 작년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 보자.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제가 늘 자부하던 것이 있었어요. 적어도 보이스피싱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다. 경찰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온갖 사기 수법을 다 봐왔으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경찰이었어. 그런 수법들을 모를 리가 없지.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송편 반죽을 치대면서 순애가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든든해. 사기꾼들한테 속을 일은 없을 테니까 당연하지. 누가 나를 속여?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 그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여유롭게 살자. 돈 걱정 없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니까 아껴 쓰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순애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이번 추석은 정말 풍성하게 차려보자. 아들 준호네도 오고 딸 은진애도 오니까.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 기다려졌어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러게 얼마나 컸을까?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저는 경찰 출신답게 항상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문단속도 철저히 하고 낯선 사람 경계도 하고요. 세상이 험해서 조심해야 해. 특히 요즘은 사기꾼들이 교묘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아내가 송편을 하나 입에 넣어주면서 말했어요. 맛있지? 응, 정말 맛있어? 그 순간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어요. 송편을 다 빚고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그 문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누구에게서 온 문자일까?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애는 아직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문자가 우리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 함정인 줄은 몰랐어요. 평생 남들을 보호해온 경찰관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저는 서서히 사기꾼들의 덫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단순한 택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택배 안내라고 문자가 왔어요. 추석 선물 세트 반송 예정, 주소 확인 필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이상하네. 뭔 택배지? 저는 최근에 주문한 택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물이 올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설마 애들이 또 선물 보낸 건가? 아들 준호나 딸 은지가 미리 선물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급하게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혹시 아빠한테 택배 보낸 거 있니? 아니에요. 아버지 뭔데요?
택배 반송된다고 문자가 와서 저는 안 보냈는데요. 은지에게도 확인해 봤어요. 은지야, 너 혹시 택배 보낸 거 있어? 아니에요. 아빠 무슨 택배요? 반송된다고 문자가 왔거든. 이상하네요. 저도 안 보냈어요. 두 아이 모두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처남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한우를 보내준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 처남이 보낸 거일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처남은 항상 명절 때마다 뭔가를 보내주곤 했어요. 그래, 틀림없이 처남이 보낸 거야.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순애에게 말했어요. 여보, 처남이 또 뭔가 보낸 것 같아. 그런가? 맨날 뭔가 보내네. 고마운 일이지. 문자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택배회사 이름도 적혀 있고 발송인 정보도 있었어요. 꽤 자세하게 나와 있네. 일반적인 택배 안내 문자와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죠. 주소 확인이 왜 필요하지? 조금 의아했어요. 하지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절차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세상이 복잡해져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문자에 링크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주소 확인하라는군. 링크를 보니까 정말 택배회사 주소 같아 보였어요. 택배회사 이름도 제대로 나와 있고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내가 경찰 출신인데 이런 정도는 판별할 수 있지. 자신감이 있었어요. 평생 사기 사건을 다뤄봤으니까 웬만한 수법은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이스피싱이라면 전화로 오는 거 아닌가? 문자로 오는 건 처음 보는데 그때는 문자 피싱이 이렇게 교묘할 줄 몰랐어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뭔 문자 왔는데 그렇게 고민해? 택배 주소 확인하라는 거야. 그럼 확인하면 되지. 그런데 좀 이상해. 뭐가? 잘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을 무시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경찰 출신이라는 자존심이 판단을 흐렸어요. 이 정도 가짜는 금방 알아챌 수 있을 텐데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했던 거죠. 결국 링크를 클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번 봐보자.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의 자만심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평생 경찰로 살며 사기꾼들 잡던 내가 이 정도는 걸러낼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을 되새기며 링크를 눌렀어요. 화면이 뜨는 순간 놀랐어요. 정말 실제 택배사 홈페이지와 거의 똑같았거든요. 와, 진짜 같네. 디자인부터 로고까지 완벽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택배회사 사이트인 것 같은데? 의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이트에서 정보 입력을 요구했어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이건 좀 이상한데? 순간 경계심이 들었어요. 택배 주소 확인에 왜 계좌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요즘 보안이 강화되어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인증 절차입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아,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구나.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그래도 찜찜한 마음은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경찰 출신이라는 자존심이 의심을 눌러버렸어요. 내가 이런 걸로 속을 리는 없어. 이 정도 가짜면 금방 알아챌 텐데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거죠.
결국 모든 정보를 입력했어요.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심지어 비밀번호까지요. 입력을 완료하자마자 문자가 하나 왔어요. 계좌에서 3,000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뭐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금액이 작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3,000원이면 수수료 같은 건가? 요즘 본인 인증에 소액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안도했어요. 다행히 큰 금액은 아니네. 순애가 물어봤어요. 여보, 택배 문제 해결됐어? 응, 해결됐어. 그럼 다행이네. 그때는 정말 해결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첫 균열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경찰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그 불안감을 억눌렀어요. 아니야,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어. 35년 경찰 경력이 헛것이겠어? 스스로를 달랬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혹시 또 다른 문자가 올까 봐서요. 별일 없네 안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3,000원 정도는 별것 아닌데 그래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안 왔어요.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문자나 전화는 없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말이에요. 경찰 경력 35년의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이 그 직감을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저를 더 큰 함정으로 이끄는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핸드폰 확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좌 잔액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혹시 이상한 거래 내역은 없을까? 불안한 마음에 뱅킹 앱을 켰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출금 내역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5만 원, 20만 원, 200만 원.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해서 계좌 잔액을 확인했어요. 1,0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순애를 급하게 깨웠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 순애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벌써 1,000만 원이 없어졌어.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아까 그 택배 사이트 때문인 것 같아. 계좌 정보를 입력했거든. 순애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그게 가짜였구나.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속은 거야. 경찰 출신인 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였어요.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밤 시간이라 연결이 안 됐어요. 빨리 신고해야 해. 경찰서에도 전화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내일 오세요. 지금 당장 막을 수는 없나요? 추석 연휴라 영업일 이후에 처리됩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 치를 떨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런 수법에 당하다니.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경찰이었는데 35년 경찰 경력이 무색했어요. 순애가 위로했어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내가 경찰이었잖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평생 남들에게 사기 조심하라고 했던 제가 당했으니까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계좌를 확인했어요. 출금이 멈췄나 싶어서요. 하지만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빠져나갈 거야? 무력감이 몰려왔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좌를 확인했어요. 더 많은 돈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제 2천만 원이 없어졌네. 절망스러웠어요. 은행이 열리자마자 달려갔어요.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신고는 하셨어요? 네,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그럼 수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해요. 돈 찾을 가능성은 있나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직원의 말이 현실을 말해줬어요. 경찰서에도 갔어요. 정대호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했는데요. 아, 전직 경찰관이시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담당자도 안타까워했어요. 요즘 수법이 정말 교묘해요. 경찰 출신도 속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전 직업이 더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순애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해야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고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첫 번째 사기에 당한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정대호 씨 맞으시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 전담반입니다. 금융감독원? 순간 기대가 됐어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접수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히 피해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정말요? 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다만 신속 절차를 위해 보증료가 필요합니다. 보증료요? 네, 3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증료를 왜 내야 하죠? 수사기관 협조 비용입니다. 그런 게 필요한가요?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순애가 옆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이건 또 이상해. 작은 목소리로 만류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난 경찰이었어. 이번엔 제대로 된 기관일 거야. 자존심이 또 판단을 흐렸어요. 정말 피해금을 찾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확실히 해드립니다. 그럼 보증료를 보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오늘 중에 처리됩니다. 너무 간절했어요.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결국 3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순애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정부기관이야? 그래도 이상해. 내가 판단할게. 고집을 부렸어요. 송금을 마치고 기다렸어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번호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왜 안 되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정대호 씨,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이요? 수사 협조금이 더 필요해요. 얼마나요? 200만 원 정도입니다. 또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3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상황이 복잡해져서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순애가 더 강하게 말렸어요. 여보, 이건 분명히 사기야. 정부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순애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미 300만 원을 보낸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그만두면 300만 원도 못 찾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200만 원만 더 보내보자. 결국 또 송금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추가 요구가 들어왔어요. 서류 비용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해요. 최종 처리 비용입니다.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매번 속아 넘어갔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보냈어요. 순애는 더 이상 말리지도 않았어요. 포기한 것 같았어요. 여보가 알아서 해. 체념한 목소리였어요. 피해액은 점점 불어났어요.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어느새 1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많은 돈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퇴직금 3억 원 중 절반 가까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절망스러웠어요. 경찰 출신이라는 자존심이 저를 더 큰 함정으로 이끈 거였어요. 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가족들을 어떤 얼굴로 만날지 막막했어요. 추석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의 천진한 웃음 앞에서 제 추악한 현실을 고백해야 했어요. 추석 당일이 됐어요. 아들 준원의 가족과 딸 은진의 가족이 모두 왔어요.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평소 같으면 정말 기뻤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순애가 준비한 추석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송편, 갈비찜, 전, 나물까지 할머니가 만든 송편 맛있어요. 손주 나윤이가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많이 먹어라.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젓가락만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아버지 입맛 없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은지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빠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래? 별일 없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어른들만 있었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사실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뭔데요, 아버지? 은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 결국 털어놓았어요. 사기요? 보이스피싱에 당했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1억 원 넘게. 뭐라고요? 은지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퇴직금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함정에?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은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빠, 퇴직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직 좀 남아있긴 해. 얼마나요? 1억 정도 반 이상 날려먹은 거였어요. 준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미안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 출신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요? 변명할 말이 없어. 정말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은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한테 왜 얘기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막았을 텐데 미안해. 은지야,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호가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어요. 노후 준비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남은 돈으로는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힘들었어요.
그때 나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 왜 다들 조용해요? 아이의 천진한 질문이었어요. 어른들이 모두 울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야, 나윤아.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손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평생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간 후에 순애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정말 미안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이 걱정돼 아내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했어요. 평생 모은 돈의 반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그때 손자 나윤이가 가져다 준 색종이 한 장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의 잘못된 자존심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나윤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손에 색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뭐야, 나윤아? 이거 보름달이에요. 동그란 노란색 색종이였어요. 예쁘게 만들었네. 소원 빌어요. 할아버지 소원? 네, 보름달한테 소원 빌면 들어준대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순수한 손자 앞에서 제가 뭘 했는지 생각하니까요. 할아버지, 무슨 소원 빌 거예요? 글쎄, 뭘 빌까? 사실 빌 소원은 정해져 있었어요.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싶다는 소원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게 있었어요. 가족의 믿음을 되찾고 싶다는 거였어요. 추석 달빛 아래서 깨달았어요. 경찰 출신이라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믿음이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던 거였어요. 처음 문자를 받았을 때 스쳐갔던 불안감이 떠올랐어요. 그 작은 직감에 귀 기울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왜 그때 직감을 무시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경찰로 일할 때는 직감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퇴직하고 나서는 오히려 자만심이 커진 것 같았어요. 내가 경찰 출신인데 속을 리 없다. 이런 생각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나윤이가 다시 말했어요. 할아버지 소원 정했어요? 응, 정했어. 뭔데요? 할아버지가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조심스러운 사람? 응,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나윤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순애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여보, 마음 정리됐구나. 응, 이제 좀 정리된 것 같아. 그럼 됐어. 순애의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잃은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경찰 출신이니까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 용기가 조금씩 생겼어요.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도 참여해 볼까?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강연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경험담이니까 더 생생할 거잖아요. 한번 해보자 결심했어요. 나윤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 용기를 준 거였어요. 아이가 건넨 색종이 달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네. 더 조심스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는 소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였어요. 제 실패 경험을 통해서 말이에요. 잃어버린 돈은 아쉽지만 얻은 교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추석 특집 금융사기 예방 강연에 나섰습니다. 제 실패담을 통해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경로당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서 뭘 말하겠어? 부끄러운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강연장을 메운 어르신들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정대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경찰관 출신입니다. 평생 남들에게 사기 조심하라고 말하던 제가 당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집중해서 듣고 계셨어요. 누구든 방심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택배 문자부터 시작해서 계좌 정보 입력까지요. 처음에는 3,000원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안심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피해금을 되찾아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짜였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어요. 결국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강연장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경찰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저를 망쳤어요. 내가 그런 걸로 속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표정이셨어요.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직감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무시했어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멈추세요.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실용적인 조언들을 드렸어요. 특히 계좌 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가짜일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하셨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네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운 일을 공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 실패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순애의 격려가 힘이 됐어요.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잃지 않았어. 정말 그랬어요. 가족들이 실망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추석을 지켜줄 수 있길 바라요. 강연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랐어요. 며칠 후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강연 정말 잘하셨대요. 누가 그래? 경로당 다니시는 우리 장모님이 보고 오셨어요. 그래? 정말 감동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제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됐구나 싶었어요. 은지도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부끄러운 일을 용기 있게 말씀하셨네요.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가족들의 지지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제는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의미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강연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말이에요. 돈을 잃은 것은 아쉽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겸손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